그냥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한테 침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그 정도 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도가 멍청하게 도대체 누가 얼마나 멍청한 놈들이 그 권력을 잡으면서 이따위 제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욕밖에 안 나온다고 봐요. 저거 프로그램 오류다, 저거 말이 되냐, 저거 컴퓨터 이상한 거다. 이제 현재 사법체계 피해자의 의견이나 좀 개입할 수 있는 게 많이 적다.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왜냐면 저희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피해본 사람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뭔가 더 많은 권리를 줘서 이 범죄에 좀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근데 현실에 그러지 못하니까 사법부가 썩었네, 판사가 돈을 처먹었네, 검사가 돈을 처먹었네, 경찰이 무능하고 부패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찰도, 검사도, 법원도. 실제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과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돈은 니네들이 찾아. 나한테 하지 말고. 네 피해 네가 알아서 회복을 해. 우리는 그냥 그 범죄자만 조지고 잡을 테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사람들의 정서와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도. 근데 그런 태도를 딱 마주쳤을 때, 범죄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그런 수사기관과 법원의 현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분노감이 있는 거예요. 분노감이. 그러니까 방금 아까 얘기했던, 서두 얘기했던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의 사법 체계에서는 특정 이제 강력 범죄자나 성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신상 공개가 지금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신상 공개나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엄청 문제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정보를 감추기 위한 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공개 정보가 많아요. 뭘 가르쳐 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법 이름은 정보공개법으로 만들어 놓고, 정보공개법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운영은 원칙이 비공개고 예외가 공개인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실제 운영을. 특히 이제 거기에 그 중에 일부가 아까 얘기했던 범죄 피해자조차도 자기의 내가 범죄 피해자인데 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수사 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시체 검안서나 부검 같은 결과도 달라고 해도 그래도 안 줘요. 안 주는 사건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정보공개법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건지 비공개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신상공개와 관련돼서도 정말 제도가 멍청하게 도대체 누가 얼마나 멍청한 놈들이 그 권력을 잡으면서 이따위 제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욕밖에 안 나온다고 봐요. 아니 그거를 공개를 해서 뭔가 공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 목적이. 근데 지금같이 방금 네티즌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기징역 받고 살인 저질러가지고 깜빵에 구속된 신상 공개해서 뭐예요 도대체. 어차피 교정국에서 다 지금 그 교정 직원들이 다 관리 감독하면서 밖에 나오질 못하는데, 도대체 걔가 추가적으로 재범을 저지르거나 할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탈옥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런 애들 신상 공개해서 뭐 하냐고요, 그런 애들.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이 지금의 제도 운영처럼 생각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한테 침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그 정도 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구속된 얼굴 까서 뭐 하냐고 도대체.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그 범죄 예방과. 예방이 될 만한 범죄를 공개를 해야지. 근데 너무 이 철밥통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소극적이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으니까 형이 확정되니까 기다려야 돼.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만. 그거는 굉장히 정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비겁한 얘기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 롤스로이스 그 사건 관련돼서 개인의 처벌을 좀 각오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시고, 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강서구의 김민석 의원은 개인 SNS에 그 범죄자의 신상을 올리는 일도 있었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적지 않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일반 그 개인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상이나 그런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것들이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신상한 공개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 이면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지금까지 니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이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거를. 그러려면은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든 뭐든 이런 SNS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일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좀만 취재해가지고 이런 실체적 진실이 금방 드러나고 제보 받아가지고 금방 알 수 있는데, 경찰이란 놈들이, 검사라는 놈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거야 도대체.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말 그 제대로 수사해야 될 거에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상대방이 누구라 하더라도 같은 원칙에 따라서 같이 수사하고 같이 처벌해 왔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은 결국에는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뭐 찍어 누르고 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제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처벌 가능성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겠죠. 근데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여론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 못할 테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건 당연히 내가 적절하게 나의 어떤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내가 원칙적으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으니까,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뿐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10만큼 죄를 저질렀는데 내 죄가 100인 것처럼 수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게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라는 게 결국에는 뭐 방어권인 거죠. 근데 그 방어권이랑 피해자의 어떤 그 권리는 그게 모순되거나 상호 충돌하는 게 아닌데, 마치 지금 많은 수사기관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피해자한테 어떤 이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피해자가 어떤 자기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진실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마치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 개는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에서의 해석은 조금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인 거죠. 사건의 그런 조사나 이런 거를 좀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 그걸 이제 열람했을 때 뭐 재판에 영향이 가거나 혹시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 내부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 지침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보공개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그만큼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법원이나 이런 그 국회 같은 사법기관, 그러니까 입법기관에서 제대로 고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 같은 소리도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경찰이나 검사 같은 수사기관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잖아요. 다 지들이 못해요, 어차피.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더 까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니들이 하지도 못할 거면 나한테 보여주라 이거예요. 피해자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니들이 제대로 못할 거면 나한테라도 보여줘.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세무사를 선임을 하든 회계사를 선임을 하든 아니면 탐정을 고용을 하든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볼 테니까 못할 건 보여줘 이건데, 이제 안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AI 판사나 이런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또 만약에 도입된다면 좀 이러한 문제들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수학이랑 과학이랑은 법학은 다른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AI 판사 같은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해야 돼요. 아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모든 거를 완벽하게 커버할 만한 법률의 규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를 양쪽 주장을 놓고 어떤 그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재판 시스템이라는 거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사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AI 판사가 만약에 판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법 시스템 썩었다고 판사가 문제가 있네 하면서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불복하고 욕하고 하지만 그럼 그건 기계로 대체된다고 하면은 그 컴퓨터가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그래 뭐 맞는 거지. 이렇게 할 놈이 어디 있겠어요? 저거 프로그램 오류다. 저거 말이 되냐? 저거 컴퓨터가 이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00%.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다, 그건. 근데 그거를 AI 판사 얘기가 나오는 거는 법원에서 반성해야 돼요. 법원에서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재판이 무엇인가. 그거는 별게 아닌 거거든요. 똑같은 거 똑같이 처벌하고 상대방이 뭐 힘 있고 돈 있고 뭐 이런 정관 쓰고 한다고 해서 다른 결론을 내리지 말고 본질적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이런 것들만 된다고 하면은 왜 AI 판사 얘기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뭐 믿고 존중한다고 하면 신뢰를 못 받으니까 자꾸 AI 판사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젓가락 하실 시간 있으시죠?